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들 명절 연휴 잘 즐기셨나요? 네, 저도 오랜만에 친가 외가 친척들을 만나서 참 즐거운 명절을 보내다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업, 취업,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활동들을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명절에 주로 집에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번 명절에 내려가서 반가운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연휴 3, 4일간 무려 3kg나 쪄서 돌아왔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먹고 또 수다 떨고 자고 먹고 수다 떨고 자고 반복을 하면서 안 움직이다 보니까 한 3, 4일 만에도 이렇게 3kg가 찔 수가 있구나. 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던 한을 정말 다 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연휴 내내 고기 반찬을 먹느라고 이제는 고기에 완전히 지쳐버려가지고 네, 당분간 고기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 이렇게 먹느라 바쁜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요. 다들 연휴를 어떻게 즐기셨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다들 어떤 방식으로 연휴를 보냈든 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었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3, 4일만 더 쉬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네, 사담이 너무 길어졌죠.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폴킴의 휴가와 오반과 숀의 퇴근. 네, 폴킴의 휴가와 오반과 숀의 퇴근 듣고 왔습니다. 연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연휴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의 소리를 노래로 대변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오프닝에 바로 퇴근이란 곡을 선곡해서 좀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요. 직장인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코너 1시간이 또 돌아왔죠. 코너 1은 나의 옛날 일기를 낭독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일기는요. 첫 번째 시간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쓴 일기를 들려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쓴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쓴 일기 한 며칠 안 지나서의 일기 같은데요. 2015년 3월 20일 금요일에 쓴 일기네요. 이게 사실 별 주제는 없지만 일기를 읽고 나서 몇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의 키워드를 살짝 언급해 드리자면요. 이번 코너의 키워드는 바로 방송부와 일탈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기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고등학교 이름을 밝히기가 조금 그러니까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목 시작이 좋아. 옆에 발랄하게 음표를 그려놨어요. 오늘은 불금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았다. 오늘 땡땡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첫 방송을 했다. 근데 처음 본 남자애가 더 잘하는 건 뭐지? 그것도 카메라로 지원한 애가? 여튼 되게 재밌었다. 또 6, 7교시에 나와서 친구
6, 7교시에 나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서 매운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 가는 내내 스트레스가 날아갔다. 기분이 좋았다. 떡볶이 먹는데 앞에 웬 세게 생긴 언니 같은 애가 어디 고등학교냐고 물어봤다. 뭐지? 했는데 일단 고등학교 이름을 말해줬다. 나이도 물어봐서 17살이요 했더니 동갑이란다. 사갔다. 굉장해. 아마 교복을 보니 땡땡고 같았다. 여튼 그 여자애들의 알 수 없는 친화력 덕분에 나와 친구는 먹는 내내 당황. 키읔키읔. 아참, 우리 학교 체육복을 입어서 매우 창피했다. 여튼 오늘 하루 일탈을 했다는 해방감에 매우 좋았다. 어제와 다른 오늘. 네, 일기를 다 읽어드렸어요. 굉장히 짧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일탈. 네, 자우림의 일탈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코너 1의 나의 옛날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기장 내용을 좀 회상을 해봤는데요. 이번 코너 키워드가 방송부와 일탈이었죠. 일단은 방송부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송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방송부라는 키워드를 딱 생각을 하면 그냥 로망이 있었어요. 네,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방송부에서 아이들이 이제 방송부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나도 방송부에 들어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꿈이 아나운서기도 해가지고 방송부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한 10년, 약 10년이죠. 네, 계속 방송부에 지원을 해서 아나운서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 일기 속 시기가 아마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송부에 합격을 하고 첫 방송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부에 지원을 했었고 아마 제 기억상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면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죠. 제가 지금 25살이니까 17살, 8년? 와우, 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니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튼 그때 이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나운서가 저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맨에 지원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나운서부가 아니죠. 카메라부죠. 근데 저보다 아나운싱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일기를 작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가 둘 중에 한 명인 건 확실하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일 텐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교내 방송 생활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약 10년 정도 해본 결과 방송부의 로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든 뭐든 그냥 없어요. 로망을 가지지 마세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송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추억 속에서는 그 학교 생활에서 방송부를 들어갔던 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그 방송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경험들 정말 잊을 수가 없고 네,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자꾸 떠는 소리가 들려지나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몇십 년이 지나도 어느 방송부나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방송국이든 뭐 방송부든 방송 관련해서는 야근이 잦은 것 같아요. 저는 방송부를 할 때 중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고 항상은 아니었지만 야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학교에서 돈도 안 주거든요. 네. 대학교 때는 돈을 줬는데 정말 정말 조금 받았습니다. 진짜 코딱지만하게. 그래서 그냥 좋아서 한 거니까 봉사 정신이라는 일념 하에 일을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게 8년 전의 일이라는 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25살이지만 뭐 5월인가 6월에는 아마 1살 어려진다고 하죠. 만 나이로 해서.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생 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였네요. 8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어떤 분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나이대를 불문하고 정말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눈 깜짝하고 떴더니 네, 내년이면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일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살면서 어떤 일탈을 하셨나요? 일탈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만 저는 일탈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일탈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착하다는 소리도 굉장히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일기에서 제가 일탈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비행소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야자하기 전에 남는 시간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 이게 무슨 일탈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에게는 그냥 학교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탈이었습니다. 어쨌든 학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학교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일탈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또 저희 학교는 그 야간 자율학습이잖아요. 야자. 그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네, 했어요. 해가지고 야자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비어서 학교 급식을 안 먹었어요. 아마 그때 맛이 없는 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상표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매운 떡볶이. 그게 또 중학교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매운 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먹어서 굉장히 매운맛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그때 가서 그걸 먹으러 시내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랑 정말 열심히 냠냠냠냠 그러면서 먹고 있는데 앞에 웬 무섭게 생긴 언니 오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저희한테 막 말을 걸었어요. 너네 몇 살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17살이요 이랬어요. 저는 언니들 오빠들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동갑이었어요. 굉장히 화장이 진하고 뭔가 뭐랄까 굉장히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동갑이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와 친구는 뭐 별 탈 없이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 어디 고등학교구나 너희 어디 고등학교구나 이런 거 얘기하고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네, 별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에 제가 어제와 다른 오늘 이렇게 멘트를 적었는데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어제랑 정말 다른 오늘 그러니까 어제랑 또 다른 그런 시간들,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나 봐요. 네, 상당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고등학교 1학년의 저였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골피의 비행소녀. 네, 마골피의 비행소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코너 2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코너 2는 나의 주간 읽기 시간입니다. 제가 주간에 작성한 일기들을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제목은 변한다는 것은 입니다. 23년 새해가 밝고 금세 명절이 다가왔다. 어렸을 때는 용돈도 받고 친척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설레기만 했던 설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들의 조언이나 진심 어린 쓴소리, 농담이라고 던지는 말들이 점점 피하고 싶어졌다. 명절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한동안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한 2, 3년 가지 않았던 것 같다. 공부하느라 바쁘다. 학교에 할 일이 많다.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023년이 되었다. 취직도 하고 졸업도 했겠다. 더 이상 늘어놓을 핑계가 없었다. 이제는 가야 했다. 그리고 유독 이번 설날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의 얼굴이 그리웠다. 다들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이 변했을까?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그렇게 가족들과 맞이한 23년 설날.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은 반갑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 처음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다. 때깔 곱고 군침이 도는 명절 음식들. 다양한 종류의 전들과 고기 반찬, 나물들까지. 임금님 수라상 저리 가라고 손사래를 칠 정도다. 방 안은 왁자지껄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고 이야기는 쉴 새 없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설날 당일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러 갔다. 두어 번 절을 하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리운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솔직히 외할아버지는 엄마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탓에 본 적이 없어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치만 궁금하다. 어떤 얼굴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엄마를 대하셨을까? 살아계셨다면 나에겐 어떤 할아버지였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유독 친할아버지가 그리워졌다. 내가 정말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오랜 사진첩 속에서만 볼 수 있다.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 나를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다. 오래된 추억 사진을 매만지면서 할아버지를 떠올려 본다. 빛바래진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변하는 게 나는 슬프다. 네, 일기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30살이 되고 나서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하죠. 중년기에 돌입한 1990년대 당시 30살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지금 30대라고 하면은 중년기라고는 할 수 없죠. 요즘에는. 네,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저는 아직 30도 아닌데 왜 이 노래를 선곡을 했냐면 작년 11월쯤에 저희 친오빠가 결혼을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근데 요번 설 명절에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저 오빠가 30살이 돼가지고 벌써 결혼을 했나 싶어가지고 그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도 30살 금방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곧 한 눈 깜빡하면 30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한숨밖에 안 나오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럼 이쯤에서 바로 두 번째 코너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코너의 키워드는 바로 변함입니다. 변함, 변한다. 네, 변한다라는 그 변함입니다. 제가 일기 말미에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뭐 일기 쓸 게 없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설날에 친할머니 댁을 가서 문득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봤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고 아빠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고 제 아기 때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문득 진짜 뭔가 재밌기도 했는데 좀 뭔가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그 변한다는 의미도 참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뭔가 슬펐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할아버지가 유독 이번 설날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 곁에 안 계신 것도 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정말 정말 그 정말 사적인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 명절에 가면서 작게 다투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엄마 아빠도 처음 만날 때는 저렇게 싸우지 않으셨을 텐데 굉장히 설렘 가득한 그런 만남을 지속하셨을 텐데 뭐 누군가 처음 만나고 처음 이렇게 연애를 시작을 하면 보통 잘 안 싸우잖아요. 그리고 설레고 좀 몽글몽글하고 서로를 조금 더 이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초기에는 많이 보여지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당연히 몇십 년간 살면서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찡했어요. 엄마 아빠도 굉장히 좀 풋풋했던 그런 감정을 가지셨을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왜 갑자기 싸우시나 갑자기 이렇게 좋은 명절날에 명절 귀성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엄마 아빠 또 싸우네 이게 아니라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생각이 많죠. 그리고 또 이번 설에 또 유독 느꼈던 거는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이모댁 사촌들이랑 많이 놀았거든요. 많이 이제 친하기도 하고 거의 거기에 이제 막내 동생은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라고 말하면 조금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 네. 되게 엄청 4살 어리거든요, 저보다. 그래서 엄청 챙겼던 기억이 난데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어느새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막 어렸을 때처럼 막 언니 왔다고 막 언니 막 이렇게 반겨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언니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나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만나지 않고 뭐 시간이 지나니까 멀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에 또 혼자서 조금 슬펐던 네 동생들아 이 방송을 듣고 있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정말 제가 3kg나 쪘다고 했잖아요.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이번 명절에 여러모로 변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정말 깊게 느끼고 좀 성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모든 관계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벌어질 일들, 그리고 뭐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계, 미묘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정말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물론 변해서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좋은 것보다는 슬픈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요 며칠 사이에 저에게 변함이라는 것은 정말 슬픈 그런 감정들, 슬픈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함이라는 키워드를 들으시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혹시 이제 누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변함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들으시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저희 오비의 너튜브에 와서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네, 김광석의 그 서른 즈음에를 드렸었잖아요. 앞서서 노래를 그 콘서트에서 이제 김광석이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김광석의 변해가네요랑 네, 리쌍의 변해가네 두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네. 처음 보내드린 곡이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누구나 스스로의 나이에 대한 무게는 스스로 감당해내면서 지냅니다. 10대 때에는 거울처럼 지내지요. 자꾸 비춰보고 흉내내고 선생님, 부모님, 또 친구들. 그러다 20대 때쯤 되면 뭔가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좌충우돌 부대끼면서 그러고 지냅니다. 가능성도 있고 나름대로 주관적이든 일반적이든 뭐 객관적이든 나름대로 기대도 있고 그렇게들 지내지요. 자신감은 있어서 일은 막 벌리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다치기도 하고 아픔도 간직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유리처럼 지내지요. 자극이 오면 튕겨내버리든가 스스로 깨어지든가 그러면서 그 아픔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더 아프기 싫어서 조금씩 비켜나가지요. 피해가고 일정 부분 포기하고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나의 니은자 붙습니다. 서른이죠. 그때쯤 되면 스스로의 한계도 인정해야 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뭐 그렇게 재미있거나 신기하거나 그렇지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후배 하나를 만났는데 올해가 30이에요. 형, 왜? 답답해. 뭐가? 재미없어. 글쎄 뭐가? 답답해. 너만 할 때 다 그래. 그 친구 키가 180이에요. 형이 언제 나만 해봤어? 그래 나 64다. 쉬었다리 쉰다리다. 왜? 뭐 그런 답답함이나 재미없음이나 그런 것들이 그 즈음에 그 나이 즈음에 저뿐만이 아니라 또 그 후배뿐만이 아니라 다들 친구들도 그렇고 비슷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해서 계속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재미없어 하면서 지낼 것인가 좀 재밌거리 찾고 이루어내고 열심히 살아보자 뭐 그런 내용들을 지난 7월에 발표한 40앨범에 담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들으시더니 괜찮대요. 여유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어떠셨나요?
첫 번째 방송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저기쯤에서 있을 텐데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